오늘도 이 조중동 돋보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뉴스였다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달아주세요 제가 요청한 거거든요. 네, 김지선 사회자님께서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재미를 못 느끼는 저의 어떤 공감성에 문제가 있나. 죄송합니다. 제 제목만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용은 그냥 밥해 먹는 내용인데. 아 그랬구나.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첫 국무회의에 오른 김밥 한 줄, 라면이라도 곁들였더라며. 밑에 아무튼 주말? 아무튼 촛불 달았군요. 이 자식들 내가 발견할 줄 알고. 조선일보에서 아무튼 촛불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시청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나 과로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한 장 넘겨주십시오. 김밥 마니아의 김밥 내찬부터 부대가네. 당신은 지금부터 평생 한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겠는가? 여기서부터 제가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당신은 김밥 좋아해? 응 좋아. 뒤에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김밥 예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먹는 김밥은 공통점이 있는데 90년대 미안합니다. 프랜차이즈가 등장했고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심지어는 김밥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정월 대보름에 김이나 채소잎에 싸먹었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칼럼인가 했더니 제목이 다 한 칼럼이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마지막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네, 마지막 한 장에 이제 짧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당시에 김밥을 먹은 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좀 독특한 거는 이분이 음식 칼럼을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럼 자체가 음식 칼럼인 거예요. 근데 다른 음식 칼럼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이 언급이 된 거죠. 누가 봐도 국무회의를 까는 글이잖아요. 제목 자체는. 네, 근데 또 내용은 또 국무회의를 딱 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용에 보면은 포장된 김밥을 업무 테이블에서 먹는다는 그러니까 것은 밥 먹을 시간까지 쪼개 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무슨 이재명 지지해주는 글인가 그런데 싶기도 해요. 라면을 안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 한 명이 어떻게 김밥 한 줄로 배가 차겠냐. 이건 너무 가혹한 국무회의다. 인권 침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너무 무리잖아.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무리니까 대충 이렇게 희석시킨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제목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저같이 제목으로 이렇게 낚시를 한 게 아닌가. 저같이 정확하게 제목을 저희가 낚여버렸다. 네. 또 하나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음식 칼럼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다뤘다. 이게 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는 느껴져요. 의도적이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좀 메시지를 또 보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이렇게 좀 잘 지낼 용의가 있다는 걸 문화 영역에서도 좀 내비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혼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선일보는 지금 혼란한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근데 그러면 라면을 곁들이자고 해서 저는 라면 내용인 줄 알았는데 잘 준 김밥 내용이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저희 칼럼에 삼국유사에서 김밥의 유래를 찾겠다고요. 진짜 혼란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김지선 사회자의 개그 코드를 제가 못 따라가는 거에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네. 짚어보죠.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다룬 칼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트럼프 생일날 한쪽에선 열병식, 한쪽에선 노킹스 시위, 횡설수설. 네, 칼럼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 어질어질하다. 진짜 어질어질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생각하기에도 이 미국 상황이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교롭게도 트럼프 이 열병식을 소개하면서 트럼프의 79번째 생일이어서 600원짜리 생일 축하 공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뭐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는 감상평도 줄줄이 달렸다. 그래서 뭔가 아주 국뽕이 차오른다고? 영상 안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싶지 않아 보이던데. 진짜 국뽕이 다운되는 영상이던데 그 열병식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나 처참한 패잔병들의 릴레이 같았어요. 이렇게 탱크 위에서 우우우우 미국의 국방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어.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하는데 사실 동아일보에서 미국을 까는 글을 찾기가 굉장히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사실 숙미, 종미, 친미의 선봉대가 이 조중동인데 이 조중동에서도 미국을 보면 어질어질하다. 600억짜리 생일 축하 공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뽕이라고 하는 표현도 약간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특이점이 아닌가 싶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열병식이 열리는 동안 노킹스 시위가 열렸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생일날 열병식을 열어서 군을 정치화하는 위험한 불장난까지 벌이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일보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무튼 촛불 논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이 살인 네, 행태, 테러가 있는 거죠. 테러 이런 것들에서도 언급을 좀 하면서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백인 블루 칼라의 좌절,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에 올라탄 트럼프의 혐오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고 증오의 면죄부를 줬다. 그 결과 미국 사회가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끝이 납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네. 나 여기까지 딱 읽고 당연히 이제 다시 까기 시작하는. 하지만 이재명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혐오 정치와 분열의 정치를 만들다 뭐 내란을 청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줄 네, 알았는데.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이거 동아일보도 멘붕에 빠졌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조중동 적폐 언론들이 보기에도 미국이 너무 한심하고 좀 쉴드를 치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미, 극미, 뭐 반미 이런 물결들이 막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미도 있어요. 무미. 미국이 없는 없어야 세상. 된다. 무미. 아예 무시해 막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조중동도 이런 탈미의 흐름에 약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에 진짜 영향력이 엄청나게 약화됐다는 방증이에요. 이 조중동 언론 적폐들은 미국에 붙어서 살았던 언론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었던 지금- 미국 말이 곧 법이었던 언론사잖아요. 지금 다 각자 자기의 살 길들을 지금 찾아서 떠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따라가다가는 트럼프 따라가다가는 네. 보수 극우는 멸망한다 이런 네. 위기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한심하게도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정규제나 조갑제가 그 국힘당의 극우 세력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한심하게 좀 논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의 이해관계와는 약간 벌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중동의 최근에 그 사설 논조에서도 뭔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칼이 날카로운 반면에 이재명에게는 좀 잘 지내보자는 유화책 같은 거를 그쵸, 보내는 그쵸. 것도 지금의 미국의 이해와 이거와는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환길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내 뒤에 미국이 이번 있다. 선거가 부정선거다. 미국이 날 지원해주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NHK가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있다. 막 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제정신 아닌데. 그래서 미국은 아무튼 트럼프가 미국에서 양산하는 그 극우 세력처럼 한국에서 전환길 같은 극우 세력을 양산하고 네. 싶은 건데 전통 적폐들, 전통 네. 극우들과 약간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대구에 갔었는데 네. 대구에 이제 촛불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 집회하잖아요. 그 소년보 목사를 필두로 한 그 극우 광신도들. 근데 대구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면은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훨씬 다른 지역에 있는 광신도들은 엄청 많은데 대구는 오히려 광신 세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고 민주당이 당선되면 안 돼. 국힘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네. 실제로 정말 보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재명이 일을 잘하면은 바뀌는 게 훨씬 더 빠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분께서 논문 이 연구조사를 최근에 한 걸 봤는데 이 국힘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반감, 그렇죠, 그렇죠. 정서적인 측면에서 오는 지지가 많고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그 비율이 아주 높진 않다는 네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맨날 저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구 경북 분들은 또 그런 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 그리고 네. 새로운 국내 정치가 펼쳐지면서 이 미국과 전통적인 이 극우 보수 적폐 세력과의 균열 이런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많고 좀 더 지켜볼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아일보 칼럼이 굉장히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제랑 정규제처럼 조금 정상적인 그 보수 진영들은 빠르게 탈출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 판이구나. 네, 뭐 조갑제가 어. 좋은 인물이어서가 그렇죠. 아니라요. 그냥 그것 말고는 지금 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나마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빨리 탈출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네, 체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통합될 건지는.